안녕하십니까, 양손잡이 채널 가족 여러분, 필드코치 이창석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고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업계 최고 고수님들을 찾아뵙고 그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 고수의 비결. 오늘도 최고의 목소리, 우리 마케팅 역량 강화팀의 윤창호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최고의 목소리로 하니까 네. 힘이 팍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고수님, 경북지원단 세안동 지점의 김성기 FP님을 소개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윤 코치님은 네. 골든 펠로우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우수 인증 설계사들 중에서 네. 좀 더 우수하신 분들을 그렇게 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이게 자세히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반 FP 분들도 골든 펠로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잘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김성기 님, 그러면 네. 우리 그 골든 펠로우에 대한 얘기와 함께 본인 소개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저는 98년도에 교보생명에 입사를 했고요. 네. 골든 펠로우를 저도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이제 작년에 생명보험협회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300명을 이제 선발해서 300명? 네, 300명. 작년에 그걸 처음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상관없이 네. 전국의 보험 FP 하시는 분들 300명 뽑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수인정 설계사를 획득하신 FP들 중에서 10년 이상 연속 그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룰을 다 달성하는 FP들 중에서 10년 연속으로. 네네. 제가 알기로는 대단하신데?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알고 나니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한국을 이제 많이 보죠. 네, 한 회사에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일정 대입원이 자격 요건의 소득을 창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입했던 많은 보험 계약건들이 있잖아요. 그 계약건들의 유지율이 유지율도 네, 어느 일정 퍼센테이지를 다 충족했을 때에 그 해당되는 FP들 중에서 이제 올해는 400명을 선발해서 네, 400명. 그게 해당하는 상패하고 뭐 이런 증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게 똑같은 FP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A라는 고객을 만나서 이 A라는 고객이 병력이 있다. 네. 그럼 우리가 미리 사전 심사해서 제도를 올리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우수인정 설계사나 골든 펠로우라는 증이 있는 FP와 그렇지 않은 FP들이 이제 본사에서 언더해서 심사를 진행하실 때에 조금 더 완화해서 제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좀 더 유익한 쪽으로 그러면 다뤄주시는. 김성기 FP님의 고객들은 네.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고객도 혜택을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계약도 관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영광이지 뭐. 믿음이 네.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골든 펠로우라고 하는 뭔가 인증된 네. 그죠? 자격증 같은 것이 네. 네. 나옴으로써 네. 표시도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입 설계서 출력하면 그게 거기에 나와요? 아예 그럼. 골든 펠로우 마크로 해서 그게 이제는 인쇄가 포인트일 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 기준을 통과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네. 400명만 주는 거죠. 네, 그렇지. 400명만 상대적으로 가장 선발해서. 우수하신 분들만. 네네. 그러면 전국의 생명보험 업계 중에 톱 400 안에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 그룹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모범적인 그룹.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유지율 얘기를 하시길래 네. 쉽게 생각하면 계약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네. 나도 뭐 마음만 먹으면 계약할 수 있어 하지만 네. 꾸준하게 유지율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네. 정도 영업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르게 영업하고 네. 다르게 고객 관리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게 사야 됩니다. 전문가 좀 다르게 보이십니다. 좀 아니요. 달라고.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우리 김성기 FP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놀랐는데 평생 런던을 네. 매월 평균 50명 이상을 방문을 네. 하신다. 네. 그러니까 보장 분석을 네. 매월 평균 80명 정도. 네. 네. 여기서도 놀랬지만 네. 가장 또 성과로 가면 월 평균 판매 건수가 네. 15건이래요. 회사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그럼 거기다가
이 업적이 환산을 했을 때 월 평균 25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FP님께서 두루두루 모범적인 수치의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가요? 한 부분을 잘할 수는 있어. 뭐 평생 든든을 집중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잘할 수는 있는데 근데 보니까 뭐 보장 분석뿐만 아니고 이게 성과로까지 또 연결돼가지고 건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평전을 한다고 다 건수가 많고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적이 많다고 해서 건수가 많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FP님들 보면 서너 건, 4~5건인데 업적은 200만, 300만 원 그런 경우가 대다수신데 다 건영업을 분명히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숨은 비결이 있죠. 모두 다가 하고 비결을 있는 발견했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누군가가 하는 그 매일매일의 활동을 얼마나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느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기는 하는데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저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루도 그러지. 매일 주 5일 근무하는 날은 고객에게 100% 올인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우리가 동료들하고 뭐 점심 식사를 한다거나 티타임을 가진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시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뭐 팀에서 전체가 이동할 땐 당연히 참여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오로지 제 고객들에게 올인해서 프로세스대로 저는 결과를 떠나서 제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했더니 결과물은 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전에 하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겉으로 쓰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자신있게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북지원단에 FM이 한 분 계시다. 아니, 아무리 FM이라도 태안동 지점의 FM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FP 직업의 어떤 장점을 얘기할 때 저희들이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특히 시간이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맞죠. 내가 힘들면 조금 쉴 수도 있고 집안에 뭐 그런 내가 급한 볼 일이 있으면 그 볼 일을 회사 일이 아니지만 볼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대로라면 뭐 개인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전부 고객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일단 제가 24년이라는 시간을 교보에 올인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건강하셨던 고객님들, 젊으셨던 고객님들이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어디가 아프시고 어디가 불편하시고 이래서 저를 찾으시는 콜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오늘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며 내일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자료 준비를 하게 난 다음에 일단 점심은 A라는 고객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 고객, 그 다음에 오후에 몇 시에는 뭐 이 고객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다음날의 모든 일정이 오늘 저녁 마감이 끝나면 거의 다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고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잡히는 거예요. 고객이 자동으로 콜이 오면 만약에 그 고객이 진보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일은 진보에 그 고객님 보험금 접수하러 방문하는 길에 그쪽에 있는 지역의 제 고객님들을 병든도 만나고 니저한계할 고객도 접목해서 하고. 그러면 제가 인간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고객이 전화 올 때 받기 싫을 때는 없어요? 받기 싫을 때는 거의 없고 오히려 더 기대하는 마음이 들죠. 사람이 왜 오늘따라 왠지 기분이 좀 꿀꿀해. 아니요. 고객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나 오늘 왠지 아무 전화도 받기 싫을 때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있더라도 고객님이 콜이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더 업된 톤으로 완전 프로인데. 전 그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진짜 인간적인 부분이 있을 줄 알았더만 너무 이렇게 철두철미하신데? 그렇진 않은데. 김덕희 대표님을 오랫동안 봐오신 고객들이다 보니 바로 이제 성향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좋은 고객들. 유지율이 아까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고객님들이 저한테 뭐 월말 되어서 보험료 빠지고 안 빠지고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야. 그래서 전 너무 인복이 많은 FP구나. 좋은 고객님들. 인복이 그다음에- 많게끔 네. 노력을 했겠죠. 행동을 하셨네요. 복도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고객들에게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무실의 동료들에게 그다음에 시민들이 왔을 때 뭐 지점장님이 부탁하셔서 리더님 사례 공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객에게 인색한 FP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고객한테 드리거든요. 인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고객님들은 저한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이번에 성기가 올 때 성기 손에 뭐가 덜려져 있을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에 맞춰서 10번을 와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가 필요한 그 계절에 맞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들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고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고객님들을 찾아뵈러 갈 때 어쨌든 제 차에는 봉사품이 그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네, 고객님들에게 인색한 FP는 되지 말자. 그럼 아까 평등 고객 네. 방문이 월 평균 50명 50명. 정도 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 달에 일단 평등만 놓고 보면 네네. 평등 고객 50명한테 갈 네. 때도 한 번으로 빈손으로 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든 들고 가네요. 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도 자. 항상 뭔가를 들고 네, 뭐 고무장갑을 3개 들고 가든 5개 들고 가든 절대 제 손에 빈손으로 제가 고객을 뵌 적은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평생들 고객도 방문하시지만 네네. 가시는 길에 또 소방 고객들이나 이만 고객들을 만나고 계시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몇몇 분 정도를 접촉을 하시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평등 고객만 활동하는 날이다 그러면 네. 저는 아예 동선 관리를 다 해서 고객님들을 뵙거든요. 네. 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요. 진보, 청송, 영양을 가려면 한 40-5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아예 오늘은 제가 진보 가는 고객을 만나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아예 제 서류 가방에는 진보의 평등 고객 리스트 파일집이 항상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A라는 고객을 만나서 크로징을 하고 다음 고객을 만날 때까지 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자투리 시간을 평등 고객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동선 관리를 최대한 줄여서 전 그렇게 활동하니까 하루에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방금 동선 관리의 어떤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어떤 시간에 텀이 생겼을 때 네. 루트를 보낸 시간 없도록 꽉 네. 채우는 거잖아요. 네, 전혀. 오늘 아무래도 만나 뵙기 전에 약속을 했었는데 네. 경찰서 들어갔다 오거든요. 네. 고객 많이 만나셨겠네요. 오늘은 저한테 협력자 여자 경찰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자기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가서 1차 면담을 하고 오늘은 이제 크로징하고 사모님까지 만나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제가 1시에 딱 도착을 해서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담이 굉장히 길어져서 계장님은 우리 쪽에 보험을 사인을 하시려고 태블릿 진행했다가 사모님이 어차피 할 거면 나도 같이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기 씨가 와서 같이 부부가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오늘은 모든 보험 증권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 다 한 번 더 사모님 것까지 다 점검해드리고 굉장히 진짜 만족하시고 이제 제대로 된 독순이 FP를 만난 것 같다. 독순이? 네, 독순이 FP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계약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소개해서 갔는데 고객님이 2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크로징 계약까지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흔쾌히 하시는 걸 보고 오늘 정말 너무 기분 최상이 그래서 되어서 저희들과 약속이 좀 늦어졌군요. 네, 많이 늦어졌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회사가 평생 든든 활동을 많이 권유를 하잖아요. 그죠? 또 보통 신입 사원들 들어오면 평등 활동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평등 관리, 소위 말해서 서비스를 먼저 해주고 나중에 어떤 세일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쉽지 않죠. 평등한다고 100% 성공할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남과는 일반 FP와는 다른 평등 활동의 비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공개하시죠. 평등 활동에 어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 든든을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제가 모집했는 고객분들에게 TA하고 방문 약속 잡는 거 네. 진짜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소관이 이제 저한테 부여된다거나 이러면 저도 어쨌든 첫 고객하고 TA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보장 내용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 자료를 기본적으로 출력을 해서 거기에 깨알같이 메모를 하거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변액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네. 그러면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이 채권형하고 주식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가입했던 연금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내가 납입했는 연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생겨서 진짜 예쁘게 수익률이 나 있는 고객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고객들은 제가 더 신이 나서 아예 여백에다가 다 적어요. 왜냐면 고객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만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네, 만나기 전에. 최초의 만남이 네. 이루어지기 전에. 아예 사무실에서 그 자료 한 장에 오. 제가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거든요. 이분이 헬스케어 회원인데 헬스케어 회사에서 보내주는 한 달에 한 번 문자를 받고 네.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빈 여백에 메모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TA를 하는데 TA에서 이제 고객님들이 저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첫 콜을 받았을 때 네. 뭐 모든 보험회사 FP들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뭐 안 와도 돼요. 나는 전담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콜하는 이런 고객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전 그때 자신 있게 확보를 했었거든요. 고객님, 제가 교보생명에 24년째 일을 하고 있고 네. 일반 FP들도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우수인증 설계사로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정을 해준 FP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보험을 가입하라고 전화를 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가입된 이 보험들에 대해서 FP가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속에 단절된 기간들이 있으셨을 네. 거고 그게 대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못다한 서비스를 제가 완벽하게 충족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범위 안에서 고객님에게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고객님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저는 24년 근무했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어필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네. 네.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줄 자신이 있다. 네, 전 준비가 되어 있는 있다. 사람이다. 근데 이게 자신 있게 이런 네. 얘기를 하려면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네, 네.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좀 이제 비밀이 풀리는데 네. 전화 한 통 하기 전에 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네. 내가 기록하고 네. 숙지를 한 다음에 네. 전화를 해서 결정적인 한 방이 제가 보니까 나는 그 전에 했던 서비스 했던 FP와는 완전히 다른 다르다. 사람이다. 네. 전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어필을 하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네. 고객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냥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식만 해서 나올 얘기가 아니고 네. 진정성이 느껴져요.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신 건 아닐 거잖아.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병든이 주어지면서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라고 가르쳐 준 케이스가 없었고 네. 본인이 터득해서 이 병든 고객들을 만나고 TA하고 만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제 나름 생각을 해보니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매달 1일이 되거나 매달 2일이 되면 적어도 한 서너 시간은 그 병든 고객들을 출력하고 그 고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하고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선 분류해서 파일에 작업하는 것까지. 그래서 저는 매달 첫날과 이튿날은 굉장히 설레이거든요. 네. 오늘은 또 이달은 어떤 병든 고객이 기다리고 있을까. 난 이 병든 고객에서 분명히 추가 계약을 또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1년 12달이면 거의 웬만한 고객들이 한 번 사이클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평생 든든히 지금의 김선기라는 FP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든든이라는 제도가 없었더라면 네. 상황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의 저는 절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보생명에 네.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죠. 엄청. 평생든든을 누구든 다 해라고 이제 이렇게 또 맞죠. 시민들도 이제 소관 주고 하니까 네, 평생든든 해서 이렇게 네.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오는데 네. 막상 그냥 이렇게 평등 될까? 나는 약속도 잘 안 잡히고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 평등을 통해서 추가 계약한다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꾸준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우리 김성기 FP만의 어떤 네. 그런 다져진 노하우가 이제 베이스 깔려 있으니까 가능한 거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매월 초가 기대된다. 전 너무 설레요. 이번 달에 저는. 어떤 고객들을 만날까? 네네네. 근데 보통 네. 매월 초에는 그 조기납에 또 빠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쵸. 지금 그가 예약 청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준비를 하시네. 아예 예약 청약으로 조기납에 미리. 대한 부분은 다 숙제를 해결해 놓고 역시. 사무실에서 붕던해도 지원장님이 계셔도 눈치 그러니까 보이지 제가- 않고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걱정스러워가지고 네. 지민장 입장에서 보면 미울 수 있죠. 일요일날 평균 타겟팅을 하고 있잖아. 네네. 네,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네. 우리 김성기 FP님. 네. 제가 문득 이렇게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아니 98년도에 우리 회사 입사했다고 네, 네. 들었는데 네. 그 전에 네. 어떤 일 하셨어요?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이제 아기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네. 대구에 있다가 진보라는 면 소재지로 시집을 오니까 음. 그런 찰나에 교회 집사님 부부가 마침 교보생명을 다니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보고 하루는 부르더니 집사님 이리 와봐. 어차피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우리 따라서 보험회사 가서 시험만 한번 쳐봐라. 이번에 한국 도자기 네? 그 김성기 FP님 입에서 네. 한국 도자기에 나오는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이 그래요? 한국 도자기를 시험쳐서 합격만 하면 그게 박스로 들어가 있는데 제 기억에 그게 30 몇 피 정도였던 것 같아요. 30대 한국 도자기.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험 쳤는데 우리 아이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가서 시험 치고 합격하고 아이 출산하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교보인으로 살게 됐죠. 오늘의 김성기 FP님을 만든 건 한국 도자기. 한국 도자기예요. 32피스. 네, 그때 그 아기가 지금 24살. 네 24살이에요. 야, 네. 보세요. 우리가 시책이나 이런 게 네. 뭐 중요할까 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네. 네, 먹혀요. 팀장님 이번 달 리크루팅 시책은 한국 도자기. 한국 자,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 중에 자꾸 눈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요? 아니 고객님 관련된 것 같은데 네네. 자 잠시만 이 얘기는 입으로 이어지겠습니다.